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시작 때 리드 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혁신처의 김승호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리드 멘트를 생략과 씀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경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장 김수호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환경TV 애청자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정부 인사혁신, 정부 인사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먼저 이렇게 오랜만에 네. 이렇게 정부의 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이게 뭐 하는 기능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TV 애청자 여러분께서 인사혁신처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상당히 좀 생소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 인사처라는 곳이 이제 보면은 대학에도 인사처가 있고, 네네. 뭐 공공기관에도 인사처가 있고,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도 인사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혁신처장, 그럼 인사처장 하면은 어디 근무하는 인사처장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정부 네네.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중앙부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거기서 말하는 이제 부는 뭐 법무부나 뭐 국방부 등 19개 부가 있고요. 처는 현재 5개가 있습니다. 뭐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약처, 경호처 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네네. 중앙부처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채용부터 네네. 퇴직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수능 시험 다음으로 가장 크다는 그 구급 공무원 시험 한때는 20만 명까지 응시를 했는데요. 그런 시험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공무원 연금 뭐 아니면 공무원 퇴직 관리 이런 부분도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사혁신처 현 정부 들어서 좀 기능이 대폭 강화됐죠? 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정부가 이제 인사를 하려면은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직업 공무원에 대해서 뭐 채용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승진 관리도 하고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이나 네네.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사 관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약 35만 명의 우리나라 인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주요 직위에 대한 선정과 선발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또 내부에 또 여러 가지 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국정 기조와 관련된 부분을 공직사회에 공유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역할이 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게 네. 저도 이게 다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네. 차장님께서 이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이게 좀 책을 방한 어떤 배경 같은 거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게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라는 책인데 저 책은 우리 이제 인사혁신처 직원들 한 25명이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함께 저술한 책입니다. 네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누구나 네네. 훌륭한 관리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훌륭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부하 직원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회의 진행, 네네. 성과 면담, 뭐 리더십 발휘 이런 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 지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역사적인 사례, 이론적인 네네. 배경과 함께 실생활의 사례 등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한 네네. 개략적인 이제 개괄서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면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인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사실 더 많고요. 네네. 집에서 아마 가족 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도 안 될 텐데 사무실에 나와서 아마 8시간 정도는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싶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전체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러한 지침서를 저희가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그 목차를 이렇게 보니까 네. 단순히 그 공직 관계뿐만 아니라 네. 조직이라면 예. 요 목차의 내용을 볼 때는 어느 조직에도 다 네. 통용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보편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정부 조직이나 공공기관뿐만이 네, 네, 아니고 네. 기업에도 통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저 책에 저희 이제 그 모티브를 얻게 된 것은 미국 경영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에서는 인터퍼스널 스킬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훌륭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침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책을 발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과 사람 중에서 사람이 퇴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유수 어떤 대학에서 성공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네가 왜 성공을 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5%가 지식기술, 85%가 대인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네.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은 다르죠. 학교 생활에서는 뭐 싫은 사람과는 말을 안 섞을 수도 있고 네, 자기가 네. 단독 플레이를 통해서 성적을 올릴 수도 있지만 직장 생활에서는 단독 플레이가 가능한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와 상하 간의 관계, 고객 간의 관계 속에서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경청이라든지 의사소통 아니면 협상, 설득, 갈등 해결 아니면 부하 직원에 대한 코칭, 면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한 개론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양해를 구하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예. 과거에 그 처장님이 이렇게 같은 공무원 이렇게 분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 여기 제목대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네. 이렇게 중에 동료라든가 예. 또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야, 사람을 차장님을 예. 꼽은 적이 있더라고요. 괜찮으실 그래서 것 같고 근거 없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네. 이제 방송 진행자 입장에서는 차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이 워낙 네. 겸손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는 예. 차장님 생각하는 이런 네. 책 내용대로 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어떤 리더이신지 좀 그거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예, 네네. 그 가장 먼저 이제 관리자로서 중요한 것이 그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저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미국 관리자들에게 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경청이라는 의외의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미국의 경우에 이제 그게 리스닝이죠. 네. 히어링과는 다른 것이죠. 히어링은 이제 이렇게 주변 소음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것이지만은 리스닝은 주의 깊게 해서 기억에 남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경청이 저는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세종대왕께서 어찌 보면 경청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신하들이 막 뭐 황물창제라든지 할 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 다 들으시고 또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셨고 한 번은 또 전제 개혁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세금과 관련된 조세 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6개월간 전국의 수령들한테 가가호호 방문해서 네. 의견을 들어봐라. 그 당시 17만 호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때 대가족이기 때문에 네네.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한테 다 의견을 물어서 그만큼 경청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경청의 그 청자를 갖다 파자를 하게 되면 네네. 귀이 밑에 왕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귀로 듣기 때문에 경청을 함에 있어서는 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열십자의 눈목입니다. 눈은 두 개지만 10개를 만들어라.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지는 눈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죠. 시선이 딴 데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 사람 내 말 안 듣는가 생각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일심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줘라. 예, 저 사람이 진정 대시한 게 진짜 된 건지 진심을 알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의 수결도 그 일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네네. 사람의 마음을 경청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이 또 들을수록 부하 직원들이 와서 많이 또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저에게 더 많은 정보가 쌓이고 또 제가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중간에 말을 자른다든지 이 경청하는 그 기회를 갖다가 줄이게 되면은 정보도 그만큼 적게 쌓이고 또 부하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네네네. 그런 점에서 편안하게 부하 직원들의 고객들의 이런 경청하는 것이 매우 행정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덕목을 지금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이렇게 네. 이 공직사에게 진출하고자 하는 네. 또 이렇게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아마 방송을 네. 들으실 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처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그 직접 관여하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이제 공무원에 대한 사실 이제 시험 경쟁률도 떨어지고 5년 미만 5년 미만 재직자들이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데요. 이거는 뭐 사회 전반적으로 그 뭐 흔히들 MZ 세대, 젊은 세대 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꼭 공직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공직 경우에 이렇게 조기에 퇴직하는 이유라든지 공직의 그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낮은 보수, 그다음에 네. 이제 경직된 조직 문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원 스트레스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공직에 있어서 이제 보수 문제는 사실 이제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한정 올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공직 문화 이런 네네.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직적이고 일사불란한 조직 문화 속에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 문턱까지 이끌었다면은 지금 기성세대와는 달리 그 MZ세대, 신세대의 경우에는 성향이 좀 더 수평적이고 공정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입니다. 네네. 기성세대가 이렇게 패스트 네. 팔로워의 역할을 다해서 선진국 문턱까지 이끌었다면 신세대, MZ세대는 창의적이기 때문에 좀 더 퍼스트 무버로서 네네. 대한민국을 초인류 강국으로 이끌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그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는데 공직 경쟁률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경쟁력이 직무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830명 대상 우리 중앙부처 과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의력, 분석력, 기획력 이런 부분은 아주 좋아졌다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직업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정체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채용이라든지 교육 훈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직 세대 젊은 이제 세대가 공직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는 한정돼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 주역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공직 문화도 혁신하고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젊은 신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또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공무원 전반적으로 1.7% 보수가 인상됐습니다만 구급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5%를 인상을 했고요. 내년에도 7급, 9급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좀 더 파격적으로 보수를 인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인사혁신처의 방송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조사를 봤더니 뭐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청하고 소통하고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데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고받는 것보다 내가 처장이라 하더라도 직접 내려가서 그 서로 경험을 해야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힘줘서 직접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시는데요. 그런 거 한두 가지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젊은 신세대의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청년 세대의 말을 많이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공직
인사 청년 자문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 앰베서더 뭐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뭐 낙도 지역이죠. 뭐 네네.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좀 이게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공직도 소개하고 젊은 세대 얘기도 듣고 들을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청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제 청사를 이전하면 더 오래 쓸 것이고 우리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이제 곧 뭐 몇 년 있다 또 이게 또 퇴직을 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이제 청년 세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근무하기 좋은 직장을 네. 좀 찾아가서 직접 견학을 하도록 했고요. 네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사무실 배치라든지 뭐 이렇게 환경 조성에 있어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뭐 만족도는 사실 뭐 내부적으로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네. 사실은 그 공직하면 모두가 부러웠습니다는 네, 하나의 고울이라든가 타겟이 좀 추상적이고 네, 또 워낙 그 공직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공직에서 공직 문화라든가 다른 뭐 부패라든가 이런 적이 얼만큼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의 객관적 지표들이 네, 좀 그동안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처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처장님으로 오신 지 한 1년 넘으셨죠?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아시고 이 네, 공직 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네. 판단할 수 있게끔 지표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는데요. 어느 정도 완성되셨다면요?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저희가 그 공직 문화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네네. 어떤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함께 구성원의 행태나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려면 뭐 정치학의 고전 이론입니다만 민주적인 제도와 함께 구성원의 행태가 문화가 네네. 민주적이어야지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성숙하고 선진화가 되려면은 제도도 선진화되어야 되지만 구성원들의 행태나 문화가 좀 더 선진적이어야 네, 되고 네. 이런 점에서 저희가 공직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의 이제 인사관리처 거기도 OPM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2003년부터 네네. 연방 공무원의 인식 조사 주로 공직 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냐, 상하 간의 의사소통은 어떠하냐, 뭐 이런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샘플로 삼아서 네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직문화 수준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총 46개 문항인데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고 구성원의 행태와 사고, 문화와 관련된 그런 설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Z세대, 신세대 공무원들은 경직적인 조직 문화 이런 네네.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좀 더 수평적이고 이런 자율적인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문화 수준도 진단을 해서 좀 더 수평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직문화로 개편하려고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표가 이제 개발됐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네. 연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준비를 해서 네네. 연초에 개발했고요. 최근 네네. 8월 달에 우리 내부의 디지털 IT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사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공무원들 저기 입직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보수 아니면은 뭐 근태 이런 것이 다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시스템 통해서 했는데요. 한 2만 7천 명이 응답을 했고요.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이제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을 하고 또 매년 이제 시기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좀 더 우리 공직 사회가 선진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나갈 성숙한 네. 공직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표가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지표로 해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는 네. 지표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러이러한 부분에 사실 선제성을 갖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는 기능도 굉장히 네, 좋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절실한 때 이런 지표를 이렇게 잘 만들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볼 때에는 이 지표가 좀
사회 다변에 걸쳐서 이 집회의 내용을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민간에서도 이렇게 적용 가능성이 그 조직의 특성으로 보면 다 적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뭐 구체적인 어떤 기업을 말씀드리기는 네네. 뭐하지만 지금 국내 유수 기업에서 몇 군데서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 지표가 앞으로 이렇게 적용돼서 보편화됐을 때는 네. 한국의 공직사의 모습 어떤 쪽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너무 개괄적인 질문일까요? 네네. 미국의 경우에 이제 계속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네네네. 뭐하지만 최근에 제가 나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나사가 이제 그 우수한 인재를 많이 영입을 하고 또 연방기관 중에서 가장 근무하기 좋은 직장 연속해서 11년째 최고의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왜 이렇게 좋은 근무하기 좋은 곳일까 이제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이런 뭐 보수보다도 일단 나사라는 그 자부심, 예, 뭐 우리 네임밸류, 뭐 레퓨테이션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나 나사에 근무해 그 자체가 아주 큰 메리트이고요. 두 번째는 직원 간에 아주 끈끈한 나사 패밀리. 그래서 사소한 것도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뭐 이렇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과를 내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지금까지는 뭐 6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을 하고 물론 야간도 더 합니다만은 네네네. 예,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뭐 유연 근무제라고 해서 꽤 오래전부터 뭐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100% 보편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서 우리 좀 더 공직사회가 수평적이고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그래야지 저희가 뭐 패스트 팔로워, 베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지 우리나라가 초인류 강국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공직사회 바뀌고 이것이 또 민간에도 함께 공유가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성숙하고 좀 더 생산적이고 성숙한 사회가 돼서 우리나라가 초인류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에 대해서 다시 더 첨언을 드리면은 네네. 사실 이제 이런 구성원의 생각과 행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너의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그 교육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만큼 말과 어떤 생각과 행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그 자기의 이제 생각과 행태를 바꿔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수평적이고 자율적이고 뭐 갑질이라는 이런 소극적인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나는 진짜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네.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하고 선진화된 전체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입법 만능이 되는 상태에서 각종 규제하고 뭐 하지 말라 이런 데에서 가장 절실한 대목인 창의와 혁신 이 대목이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의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네. 공감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도 이제 부처 인사 자율성에 네네. 대해서 많은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과 창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를 초인류 강국으로 만드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좀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어떤 제도 운영이 뭐 그 시대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각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에 맞는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도 제1차 인사 자율성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네네. 올해도 제2차 인사 자율성 그리고 내년에도 제3차 자율성 해서 공직사회가 유연하고 민첩한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즉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준비한 내용 중에 절반도 못 물어봤습니다. 특히 처장님이 마지막 말씀해 주신
유연성 자율성 종합계획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차장님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나올 것을 약속 좀 드리시죠. 네, 오늘 뭐 우리 환경 TV에서 귀한 시간 진짜 내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환경 TV 애청자분들께 우리 정부 인사 혁신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혁신처의 김승호 차장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바라면 바쁜 중에서도 나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차장님을 모시고 지금 뒤쪽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단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10월부터는 내년도에 기업들이 또 각 국민들도 내년도의 경영 환경이라든가 토대에서 경영 계획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계획을 짜는 데에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청자분이랑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